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이제 성격의 어떤 측면을 볼 거냐면, 이제 DSM이라고 미국에서 펴내는 정신병리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DSM에는 성격 장애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 이 성격 장애가 계속 그 DSM에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어떤 병리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거는 좀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뭐 사람이 왜 이상하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쟤 오늘 왜 저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이상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이걸 성격 장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뭐 8시에 출근인데 지속적으로 항상 7시에 나와. 7시에 나와서 일을 해. 그럼 이제 뭐, 저 사람 좀 일찍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7시에 나오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보통 사람은 10분 걸릴 일을 이 사람은 한 30분씩 잡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오래 걸리니? 그렇게 물었더니 틀릴까봐, 혹시 틀릴까봐 나는 이거를 더 꼼꼼하게 본다. 그럼 보통 이제 10분에 볼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조금 길게 보더라도 한 15분이면 되고 웬만하면 그렇게 넘겨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두세 배를 잡고 계속 보고 불안해한다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쟤는 왜 저러지? 저거 30분 동안 볼 게 아닌데 아무리 늦게 본다고 해도 15분이면 될 일을 쟤한테 가면 한 30분이 걸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짜증도 내기도 하고 좀 계속 일하면서 쟤는 다 좋은데 저게 힘들어. 이러면 이제 성격 장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정신병, 심각한 정신증적인 정신병은 퇴행을 보인다든지 뭐 망상을 보인다든지 환각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병리적인 모습을 심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과도하게 뭐 어떤 이상한 짓을 일에 완전히 장애가 될 정도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있고 그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자신이 못해요. 이 성격 장애의 특징은 그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잘못했나?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 장애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박 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격 장애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귀인, 타인 귀인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향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귀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상담실에 오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많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저랬다. 이런 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반성과 타인에 대한 비난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조금 균형을 이룬다 할까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그냥 자기 반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때렸어? 너가 그때 그 소리만 안 했어. 내가 안 때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성격 장애인 분이 이제 잘 안 오세요. 언제 오냐면은 자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온다든지 또는 이혼의 위협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시지. 내가 이 성격이 나는 문제야, 이게. 내 성격 때문에 이게 큰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격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한번 고쳐봐야 되겠어.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격 장애는 되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데 본인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인도 힘든 이제 많은 것들을 겪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자동조적이다. 자아와 비동조적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아까 그 타인 기인과 자기 기인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 손가락에 여기에 검은 점이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은 여기 검은 점이 생겼네? 이렇게 깜짝 놀라겠죠. 이게 왜 검은 점이 생겼지? 그럼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느낀다. 이게 비동조적인 거예요. 왜 이게 여기 나타났지? 이상하네? 라고 느끼면 비동조적이죠. 그런데 원래 내가 이 까만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까만 점이 보여도 아무렇지 않아. 원래 여기에 까만 점이 있었어. 원래 있는 거지 뭐. 자연스러워. 나와 합일이 된 성격. 이게 자아동조적이라고 해요. 이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형성된 성격이 그대로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 검은 점이 있네? 라고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검은 점이 여기 있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참 파괴적이죠.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편집성 성격에 대해서 할 텐데, 그 편집성 성격이 타인을 되게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적으로 바라보는데 너가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라는 게 대부분 되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지점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지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그런데 그 의심을 받고 있는 타인,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는 너무 힘들죠. 이제 잘 쓰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아니다. 나는 그거를 내가 원래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아니다. 너는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 이제 어떤 분이 남편이 이제 편집성이었는데 그분은 참 이제 편집성에 딱 맞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계세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관찰하는 그런 회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서 계속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게 이분이 그 직업이에요, 남편이.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그런 편집성들이 그런 거 너무 잘하겠지 않아요? 되게 예민하고 막 분석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아내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아내를 계속 들볶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제가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남편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따지고 자기를 의심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 의도를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확신하면서 자기 그거 가지고 나를
계속 화내고 뭐 시비를 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뇌를 어떻게 뜯어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내 뇌를 뜯어서 봐라! 내가 어디 그러냐! 라고 보여주고 싶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말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격 장애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어떤 태도로 공부하면 좋을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면 여러분 자신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 가까이 있는 그 성격 장애를 가진 분, 그분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격 장애자들은 치료도 잘 안 받고 자기 성격을 잘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격을 깨닫기를 원해요. 아, 걔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랬구나. 아이고, 못됐네. 이런 거 말고,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런 게 참 나에게 너무 괴로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 이렇게 충분히 따뜻하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릴 때, 안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이제 좋았던 부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가끔 저한테 만나서, 내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되게 우울증이 심했는데 이렇게 듣고 제가 이 우울증을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또는 제가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많이 싸웠는데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점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빠져나오셔도 좋겠고. 그래서 실은 그러면 왜 성격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느냐?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 아이는 사랑받고 싶다. 어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 어린 아이, 아주 어리고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뭐 특별한 정신질환자 빼놓고는 모든 부모는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해요. 네, 사랑하는데 이 환경이 또는 부부 관계에서 자기의 성격적인 모순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제 실패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상처받은 부분에서는 잘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다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팔도 자라고 목도 자라고 가슴도 자라고 키도 자라잖아요. 자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새끼손가락이 한쪽이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뭔가 뚜렷한 뭔가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손가락을 다 자랐는데 이 새끼손가락만 안 자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어떤 부분도 너무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성격의 장애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라는 것,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출발. 우리가 지난 해를 정리했고 또 새로운 출발을 오늘 시작할 텐데 그 출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성격에 내 성격 완벽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자신도
지금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습관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일까? 뭐 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울 정도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 조금씩 조금씩 숨쉬기도 연습하고 조금씩 운동하기도 연습해서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조금씩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 격려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